부정선거를 외쳐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때 참 외로우셨죠, 혼자 외치시기. 그렇죠. 예. 근데 해성처럼 우리 황 후보님이 간증 중에도 잠깐 나온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 부정선거라고 외쳐주셨을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그 외친 거 제가 직접 듣지 못했죠. 예, 그게 함께 동참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와서 간증을 할 때 제가 왜 여기에 뛰어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 기도의 내용은 제가 2번 공천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지만 저는 반드시 공천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그 14일 동안 새벽 기도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저의 기도는 이겁니다. 딱 하나님 이 공천을 받아서 제가 당선될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을 휩쓸고 지나갈 정치적 변혁 속에서 그 기적을 이루는데 제가 작은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저를 써주십시오.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는 당연히 이제 재선 의원이 되고 다음에 원내 다수당이 돼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부정한 법들, 불의한 법들을 전부 다 개정을 하고 다음에 어떤 분이 다음번 대통령이 되려고 하신다면 제가 그분을 열심히 도와서 대통령을 만들어서 정권 교체까지 하는 그런 것을 정치적 폭풍 변혁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대통령 이런 생각을 할 때 또 황교안 우리 후보님의 얼굴이 지나갔죠. 네? 그렇게 이분이 이제 국회에도 들어오시고 대표께서 그래서 이제 후보가 되시고 그러면 대통령으로 모시는데 제가 한 분의 대통령을 모셔봤으니까 그 시행착오 끝에 제가 알게 된 것을 다 10분 발휘해서 정권 교체하는데 힘을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크고 깊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딱 맞는 얘기죠.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에 불어닥칠 정치적 변혁, 대변혁 그게 부정선거라는 화두였던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내가 맡아서 열심히 싸워라. 그래서 지금까지 8개월 동안 해온 걸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이뤄왔습니다. 우리 황 대표님과 어제도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2번의 미국 행에 참 어려운 속에서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CPEC 연설이라는 기적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보고서도 국제 보고서도 만들고요. 다음에 어려울 때마다 구비구비해서 결국은 황교안 후보님과 그게 딱 맞아서 하나님이 그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제 부정선거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제가 만나 뵙고 바로 다음 날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준비되신 상태로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하나님의 조화가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 후보님, 이제 한간에서는 황 후보님께서 좀 더 일찍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또 갖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대통령 후보라는 그 자리에서 이 부정선거를 사실상 천만원의 외치기라는 사실상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요. 정치적으로도요. 근데 어떤 각오와 결단으로 이거를 또 어떻게 또 확신하고 이거를 외칠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검찰에서 28년을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을 공안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공안부라고 하는 것은 간첩 잡고 선거사범 잡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은 잘 접할 수가 없죠. 근데 저는 평생을 이제
공안부에서 선거사법 업무를 담당해 왔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현존하는 법조인 중에서 뭐 또 법조인 아니라도 하더라도 저보다 더 선거사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4.15 총선 이후에 많은 그 의혹 제기들이 됐습니다. 제가 그 자료들을 많이 모으고 있었어요. 그 4.15 총선 4.15 부정 선거 백서 이런 것도 좀 여러 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다 이제 모아가지고 보면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심정적으로는 부정선거로 봐야 된다. 그렇지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그 의혹은 많이 있고 그 합리적인 의혹도 있고 심지어는 통계학자들의 많은 증언도 있고 그런데 그게 증거로 쓰여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민경우 후보가 그 뭡니까? 네. 민경우 의원이 거기다 이제 4.15 총선 직후에 바로 이의 제기하고 선거 무효인가요? 당선 무효인가요? 당선 무효 선거 네. 둘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제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면밀히 잘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난 6월 28일 연수을 민경우 의원이 있는 연수을에서 첫 번째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그 재검표 과정에서 불법 투표지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제는 이게 증거가 된 겁니다. 그 628 재검표라고 하는 거는 대법원이 주관하는 재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민간이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민간이 한 거 아닙니까? 근데 628 재검표는 대법원이 직접 주관한 거고 거기서 이제 물건들이 나온 거예요. 증거물들이 나온 거죠. 이 증거물이라는 건 왜 증거물이냐? 우선 유권자가 투표했던 것이 개표가 됐고 개표한 것을 이의제기하니까 이제 봉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유권자가 투표한 그 용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꺼내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투표용지들이 다수가 나온 겁니다. 유권자는 그런 투표지를 쓴 적이 없는데 개표해 보니까 쓰지 않은 투표용지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예를 들면 두 가지 예를 드는데 투표용지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장에 가면 투표용지를 받죠. 우리 18세 미만 학생들 안 받겠지만 맨 처음에 투표장에 가면 투표용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보지요. 내 건가? 뭐 이상이 없나? 자기 거 이름은 없지만 그 밑에 보면 투표관리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장 찍은 게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제대로 된 투표지니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표소로 가가지고 기표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접어서 투표함에 집어넣죠. 왜 접을까요? 남들이 비밀. 남들 안 보이게 그렇죠. 하려고. 네. 그리고 법에도 접어서 집어넣도록 돼 있어요.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우리도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다 접어서 집어넣죠. 네.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굴 찍었는지를 충성을 보여야 되거든. 그건 자유가 없는 나라니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에도 접어서 하라고 돼 있고 다들 접어서 합니다. 꼼꼼한 사람들은 2번, 3번 접어서 넣죠. 네. 맞아요. 그러면 접은 흔적이 남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재검표 현장 가 보니까 접었던 투표용지는 접은 흔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투표용지는 접은 흔적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뭡니까? 유권자가 투표했던 그 용지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렇죠. 네. 우리는 그런 걸 안 했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안 했는데 그런 게 나중에 개표할 때 보니까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겁니까? 투표 이후에 개표 전에 그 사이에 누가 이거를 바꿔줬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연수을의 경우에는 그 투표용지에 이제
이게 유효 투표지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만약 이런 게 없으면 좀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미리 투표용지 이거 인쇄소에 가면 다 만들 수 있거든요. 돈만 좀 주면 그 미리 한 대장 만들어가 주머니 넣었다가 제대로 된 투표용지 받아서 기표하고 집어넣을 때 꼬깃꼬깃 묶어서 집어넣으면 한 사람이 3장 4장을 해도 그 보이진 않죠. 근데 그게 그냥 투표가 되면 나중에 이제 개표할 때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으니까 이거 무효 처리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가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었다 이러면 이제 추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이랬나? 그 제일 첫 번째 출발점은 투표관리관이에요. 여기 투표관리관 있을 텐데. 투표관리관. 네. 투표관리관 성씨 예.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이런 이제 투표 일장기 투표지냐? 네. 투표 용지에 이 밑에 보면 이런 투표관리관 도장이 있어요. 일정의 투표지. 네, 투표관리관. 하여튼 증거가 하도 많아서 찾아야 돼요. 하도 많아요. 예. 제가 지금 한 30권 갖고 왔는데 그중에 예. 6개만 골라봤습니다. 이런 제 투표용지에 밑에 보면 투표관리관이 있거든요. 여기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거 누가 가짜 투표용지 집어넣으면 당신이 이거 했냐? 내가 했다. 그러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투표용지가 다수가 나온 겁니다. 일장기 투표관리관 밑에 도장이 이거 누군지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니까 누가 이걸 이런 걸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다가 잡히면 이거 내가 안 한 거야. 투표관리관에게 확인해 보니까 나 그런 도장 안 찍었습니다. 이거 오리무중이 돼버리죠. 예. 그러니까 부정투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런 것이 나왔다는 그 자체가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연수에 이런 투표지를 받은 사람 혹시 투표할 때 이상한 투표지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를 알아보라 그랬더니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나오면 10억 원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10억 원. 그런데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표 용지에다 투표한 사람이 없는데 개표하니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저 대법관 앞에서 개표하니까 재검표를 했어요. 나왔어요. 재검표해 보니까 나왔어요. 이러면 아까 제가 접혀지지 않은 투표지하고 이거 합하면은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중간에 누가 집어넣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게 바로 불법 투표고 불법 투표용지고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들은 분들은 대개 지금 여러분 같은 반응이에요. 아유 내가 얘기 끝내기도 전에 이거 부정선거가 맞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뀌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는 건데 이런 터전을 닦은 게 우리 민경우 의원입니다. 여기가 그렇게 안 했으면 재검표가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진실이 밝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민경우 의원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 거고 지금 그걸 토대로 해서 민경우 의원은 사실은 국회의원 출신이지만 법조인은 아니에요. 선거사범 처리도 안 해봤어요. 근데 나는 법조인이고 선거사범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서 이런 걸 봤습니다. 예. 빳빳한 투표지, 접지 않은 투표지, 이런 문드러져 있는 투표관리관 도장 봤어요. 이것은 불법 선거 부정 투표가 맞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과학적인 판단으로 이거는 부정선거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네. 제가 잠깐 감사합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투표를 하러 갔는데 그 투표하는 사람이 이런 도장을 찍어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안 보일 수가 있을까요? 시뻘건 게 일장기 투표지. 투표는 예쁘게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이렇게 문드러진 투표용지 도장을 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이상합니다.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런 표가 몇 장이 나왔냐면 1000장이 나왔어요. 근데 그 100만 명 중에 1000장이 아니고 그날 그 장소에서 투표한 사람이 1974명이에요. 그러니까 과반수
반 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1000장 넘게 받은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이거 이상해요라고 묻질 않았어요. 항의도 하지 않고. 그게 불가능하죠. 네. 자, 그러니까 이거는 투표장에 있었던 투표용지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개표를 합니다. 개표를 하는데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이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입니다. 무효죠. 이것도 한두 장이 아니고 1000장이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1000장이 전부 무효표로 분류가 됐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무효로 됐나요? 아니에요. 그냥 유효로 돼 있었어요. 재검표 하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개표장에도 없었던 것이다. 이게 발견됐을 때 우리가 웅성웅성거렸습니다. 그때 그 부장판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부장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흥분하지 마세요. 이거는 투표 일지에 이런 게 있었는데 투표하도록 했다. 라는 문구만 나오면 이게 전부 다 유효입니다. 이랬어요. 가서 한 30분 동안 찾아봤어요. 그런 게 없어요. 투표 일지에도 없고 개표할 때 이상한 게 나왔는데 이거를 무효 처리하지 않고 유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개표 일지에 나와야 돼요. 개표장에 있는. 거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투표장에도 없었고 개표장에도 없었는데 재검표장에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개표와 재검표 사이에 그러니까 지난 4월 15일과 6월 28일 그 사이에 누군가가 만들어서 급하게 만들어서 집어넣은 그런 투표용지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황 후보님, 이게 이제 부정선거라고 이제 확신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제 부정선거라고 선거가 권고가 나면은 이게 그러면 원천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진행되는 이 것입니까? 해당 선거구에는 무효라고 판단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거죠. 예. 당선 무효가 되면 재투표를 하는 것입니까? 재선거를 해야 되겠죠. 당선 무효가 되면 그러면은 지금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다 그런 아니 그 선거구에 그 선거구만. 네, 저희가 두 가지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선 무효 소송과 그다음에 선거 무효 소송. 그래서 세봤는데 다시 세봤더니 민경욱의 표가 더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 순간에 저 사람의 당선은 무효되고 민경욱이 당선입니다. 이렇게 선고가 될 수 있었죠. 그러나 이번에 세봤더니 279표 차이가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2893표의 차이를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 무효는 그냥 놔두고 다음에 이제 선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보니까 이거 선거가 무효야, 엉망진창이야. 이런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6개월 안에 끝마쳐야 되는 걸 지금 18개월이 되도록 3배가 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석장의 이상한 투표용지를 갖고 이거는 감정을 해라. 이게 부정 같다. 가짜표 같다. 이래서 이제 그 감정을 맡겼는데 그 감정을 하는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꼼지락거려요. 그 돈을 120석장 하는데 저한테 2,300만 원을 내랍니다. 내야죠. 근데 그 내라는 게 요거 하나를 전자 현미경으로 이렇게 한번 싹 보는데 한 장에 8만 원씩 내래요.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그냥 현미경으로 한번 쫙 보는데 10,000원씩. 다음에 엑스레이 분광기로 한번 싹 보는데 10,000원씩. 그래서 2,300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2,300만 원 안 내면 이 사람이 돈 안 내서 지금 못 하고 있다. 이럴까봐 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받아서 할 수도 없고 제 돈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 그 감정을 하는지, 예? 중립적인 감정하는 사람은 우리가 올렸는데 그 사람으로 왜 이 사람을 선택했고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지금 돈을 내라고 해서 우리가 서면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사람을 감정이도록 했고 그 이유는 뭐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2,300만 원이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서면을 낸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제가 좀 부연 설명을 그러십시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다가 누가 시험 부정행위를 했다, 컨닝을 했다. 그러면 그 문제지 다 컨닝을 해야지 쫓겨납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예. 하나만 컨닝하다 걸려도 쫓겨나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뭐 무슨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 하면서 200몇 표 가짜 투표, 그 나머지 사실은 1,000표가 사실은 다 가짜 투표예요. 네, 맞습니다. 그걸 보지도 않는 걸 무슨 글자가 보이냐 아니냐 하면서 일부 유효 일부
무효판단했는데 그 자체도 맞지 않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아주 작은 선거 부정 때문에 그냥 선거 전체를 무효를 해버렸어요. 우리가 오스트리아보다도 못한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불법 선거, 부정 선거 의심이 되는 것이 있다면 단 한 장이라도 바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는 가짜 투표지가 있다 그러면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도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의 정의가 선거 정의가 세워지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림 의원님 혹시 그 우리 황 후보님하고 그 하태경 그 후보하고 그 토론하는 거를 보신 적 있나요? 부정선거에 관련해서요? 봤죠? 예. 그 국민들이 너무 코미디 같은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하태경 하는 그래서 그 개그 콘서트가 없어진 거예요. 네, 하도 웃기는 일이 많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황 후보님이 논리 정연하게 또 그게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팩트를 들어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태경 그 의원이 자, 하태경 의원은 예. 제가 예. 다른 일로 국회에 기자회견을 하러 갔는데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걸어봐요. 거짓말쟁이! 하태경! 왜 거짓말했어? 판결이 어디 있었어? 하고 소리 질렀어. 그랬더니 예. 오 이러고 가요. 그래서 어딜 피해? 그랬더니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따라갔어요. 가서 막 물어봤습니다. 나랑 토론하자고. 토론해. 저랑 5살 차이니까 제 막내 동생 뻘입니다. 그래서 뭐 민선배라고 부르고 그러는데 토론하자고 그랬더니 제가 왜 민선배랑 토론을 해요? 이래요. 그래서 왜 토론 안 하냐고 그랬더니 지금 제가 대선 후보인데 왜 민선배랑 해서 제가 얻을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이랑은 토론 안 해. 이런 얘기죠. 그거를 그렇게 그래서 내가 토론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그러면 왜 토론할 때 황 후보께 질문을 하겠다면서 안 하나? 이랬더니 아니 그건 다음번 라운드에서 하겠다고 자기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황 후보님이랑 토론을 할 수 있나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뭐 제의가 들어오면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고민해 보겠다 그랬잖아요. 고민해 보겠다 그러면서 그날 말씀이 나온 거예요. 후보님께서 나랑 공개 토론합시다 그랬더니 언급 그래.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한 거죠. 받아들이겠다고. 근데 이번에 이제 하지 않겠다고 여러 가지 토를 달고 있습니다. 토를 다는 것에 대해서는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공개 토론을 하자고 그러셨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공개 토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 분만 앉아가지고 문 걸어 잡고 있지 말고 기자 한 명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유튜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왜냐? 여러분 기자 한 명이 아니면 전 세계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들어가면 돼요. 한 명만 유튜브 하나만 있으면 그게 찍혀서 나가면은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수백만, 수천만 다 봅니다. 한 사람만 찍어도 중요한 거 있으면 수천만, 수억 회. 싸이가 한 게 뭐 사람들 앞에서 했어요? 몇억 뷰 나온 게 하나 찍은 거 아니에요. 하나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수억 명이 봤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공중파를 데리고 와라. 공중파가 지금 거기 와서 그걸 찍을까요? 안 찍지. 100억을 준다고 해도 안 찍을 거예요. 그런 것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잘 반박해 주셨고 토 달지 말고 나와라. 그럼 얘기했잖아요. 왜 이 종이가 왜 빳빳하냐? 이거 접으면은 빳빳할 수가 없는 그랬더니 그거는 사람들이 접기도 하고 표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돌돌돌돌돌. 접어서 집어넣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돌돌돌돌돌 말아서 집어넣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어디 투표용지를 돌돌돌돌돌 이렇게 말아서 집어넣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하태경은 하돌돌돌돌돌 그런 소리를 하돌돌돌돌 말아. 그래서 하돌돌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분이 비열하게 지금 토론을 피하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데 그걸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끌어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압력을 주시면 안 돼요. 당신 아니 한 번 말했으면 그걸 지켜야지. 대통령 후보나 된 사람이 중인 환실이에 공중파에서 그것도 MBC에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하겠다고 한 다음에 지금 안 하겠다고 꼬랑지를 내리면 되겠느냐, 꼬랑지를 맞냐 되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압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 참고로 하태경 의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부정선거 반박 영상이라고 올려놨는데 거기 댓글 한번 보세요. 거기 댓글이 3천 몇 개가 지금 달려있는데 전부 다 거의 99.9%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여기 또 거짓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훨씬 더 많죠. 3천이 아니라 지금 3일 전에 7천이었어요. 맞아요. 다음에 이 하태경 의원이 직접 업데이트가 자기가 됐어요. 그 올려놓았으니까 좀 봐주세요 그랬어요. 자기가 이거 좀 봐주세요 이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다 봤어요. 좋아한다는 사람 한 200명, 300명인가? 싫어요 누른 사람이 10,000명이에요. 나 이런 건 처음인 것 같아. 기네스북이지. 제발 우리 제 거 좀 봐주세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너 싫어, 나빠 이런 게 10,000개가 넘게 돼 있고 지금 댓글이 뭐 7,000개 이렇게 7,000, 8,000개가 나쁘다는 일색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은 세상이 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우리 황 후보님한테 질문 몇 가지 드리고 한 가지만.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황 후보님이 지금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계속 이제 부정선거를 알리는 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 후보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시고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근데 경선 컷오프도 남아있고 내년에 대선도 남아있는데 이 똑같은 선거 방식으로는 이들이 또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대안이 있으신지 좀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제를 없애야 된다. 네. 전에 부재자 투표하고 그럴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사전 투표제를 도입한 이후 도입하자마자 이런 시비가 계속돼 왔고 저는 4.15 같은 사태가 생긴 겁니다. 당연히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고쳐야죠. 둘째로 전자개표도 바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전자개표를 통해서 부정선거가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멀쩡하게 자랐던 수개표 그걸 왜 전자개표로 바꿨습니까? 그때 뭐 이게 전자개표로 하면 빨리 개표가 된다 그러는데 그거 5시간 10시간 늦어지면 어때요? 정확하게 국민의 표가 평가가 돼야지. 맞습니다. 내 표가 어떻게 예. 될지 모르는 거 그거 10시간 전에 알면 뭐하고 지금은 사실은 우리 같이 노력하고 그러면 몇 시간 늦고 빠르는 거예요. 몇 시간 늦고 빠른 것보다 정확한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검표, 전자개표를 수개표로 바꿔야 된다. 또 셋째로는 지금 우리 선거사범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뭐 그냥 뭐 어지간한 범죄해도 요거 다음 선거에 안 나가면 돼요. 그런 정도의 형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에게 정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이거 선거 한번 치르려고 그러면 돈 엄청 많이 듭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 가변형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대선거사범의 경우에는 종신형에 처해야 된다. 세상의 빛을 못 보게 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 이런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중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부정선거를 시도할 엄두를 못 갖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거 맞고 저거 맞고 막는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못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사실은 마음은 사형제를 하고 싶은데 지금 사형제가 이미 있지만은 우리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OECD는 사형 집행하면 단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집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형에 준하는 종신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중대선거사범은 종신형에 처하자.
뭐 그게 내 생각이고요. 뭐 사익에 준하는 거죠. 그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중요한 건데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추한사 이게 자기 서로 견제해야 되는데 짬짬이가 가능한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잘못해도 대법원이 봐주고 대법원이 문제가 있어도 선관위가 도와주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법에는 판사가 선관위원장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들 중에서 호선 서로 이제 뽑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원칙인데 이 법원이라는 것은 법원 헌법재판소라는 것, 선관이라는 것이 그 법을 꼭 지켜야 될 이런 기관들이 자기들이 먼저 법을 어기는 거예요. 아까 민현도 얘기했지만은 선거 사무는 투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까지 딱 박혀 있어요. 근데 그거를 1년 반 넘도록 아직도 처리 안 하고 있고 연기하고 있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 기가 안 지키면 처벌 조항을 집어넣어서 처벌해야 된다. 그러면 저 사람도 겁이 많아가지고 지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의를 세워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제도 개선 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예, 좋은 말씀입니다. 네.